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4월 10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난 4월 4일이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고 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4대4, 5대3 이런 이야기가 각 언론에서도 나왔고 실제로 민주당에서 박찬대나 서영교가 아예 좌표를 찍어서 3명의 재판관들의 이름을 호명을 하면서 그 세 사람이 완전히 기각 또는 각하 쪽으로 돌아서고 있음을 민주당 스스로 이렇게 알리고 했는데 막판에 8대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죠. 특히 이 주심이었던 정형식의 약점이 있어서 그게 뭐 약점이 잡혀서 다른 재판관들도 설득을 해서 8대0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확인은 지금 되지 않고 있지만 정형식에게 이재명계 친명계의 좌장인 정성호가 뭐 미안하다 뭐 이런 말을 했다든가 이 김형두의 등을 문형배가 선고 나서 두드렸다든가 이런 그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고 지금 뭐 거대 로펌이 여기에 작동을 했다. 탄핵을 갑자기 바꾸는 쪽으로 기각해서 인용 쪽으로 바꾸는 쪽으로 작동을 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심지어 조만간 뭐 모종의 폭로가 있을 것이다. 는 말까지 지금 여의도 정가실은 나들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된 것은 없는 상황이지만은 뭔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에 그와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뭐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막판에 현재의 입장이 바뀐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SNS에 글을 올렸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현재 결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밝힌 것은 처음이죠. 이철우 지사는 SNS를 통해서 본인이 어제 그 한남동 어제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죠. 이철우 경북도지사. 그리고 한남동 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대화를 나눠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헌법재판소 판결이 막판에 뒤집어진 것으로 생각하시고 있더라. 그래서 매우 상심하는 모습이었다. 막판에 뒤집혔다.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평소와 달리 약주도 한 잔 안 왔어서 이제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술도 마시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상심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뭐, 그 전에 뭐 다른 사람들이 만나고 와서 의연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걸 그다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특히 막판에 이렇게 뒤집어져 버렸기 때문에 뭔가 상당히 상심을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 그때 현직에 있었습니다. 현직에 있으면은 충분히 정보가 있었죠. 헌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보를 충분히 파악을 합니다. 이재명만 파악을 한 것이 아니고 윤 대통령도 정보를 파악을 했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관저 정치도 하지 않았죠. 불리하다고 생각을 했으면은 메시지를 막 발신을 했을 겁니다.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을 하고 했을 텐데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메시지를 내지를 않았죠. 정치적 메시지를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오히려 이재명이 흥분해서 이것저것 막 들추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차분했다는 것은 기각을 확신을 하고 있었다. 정부에 의해서 그냥 확신하는 게 아니고 현직 대통령이었으니까 정부에 의해서 확신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 막판에 뒤집혀버렸고 그 뒤집힌 것도 윤석열 대통령도 이 판결이 막판에 뒤집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것이 이철우 지사의 전언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철우 지사를 만나서 간저에 가서 이철우 지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우리 당이 승리를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제 독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힘껏 노력해서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아주 또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철우 지사에게 대통령이 되면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시 볼 것은 충성심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충성심이다. 사람을 쓸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충성을 할 것인지 본인 개인에 충성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 검사 시절에 이야기한 게 있죠. 개인에 충성하는 게 아니고 이 국가의 충성.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그러면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배반을 해서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에 배반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충성심을 강조를 했다. 그래서 이철우 지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변 인사들의 배신에 깊은 상처를 받은 것으로 짐작이 된다. 깊은 상처를 받은 것으로 짐작이 된다. 자, 누굴까요? 주변 인사들 배신. 당장 떠오르는 게 한동훈 전 대표죠. 한동훈. 그때 탄핵소추안 처음에는 부결됐는데 본인이 어떤 그 신변상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전화를 누군가에게서 받고 나서 갑자기 이 탄핵 소추안 통과 쪽으로 급선회 했죠.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그렇게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이 성부스로 던진 12.12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내란 자백이다. 이렇게 하고 결국 법안이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됐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때 탄핵 소추안이 최소 12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이탈을 했는데 그 이탈자 대부분은 소위 친한계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신자, 이때의 배신자는 한동훈과 그때 탄핵안에 찬성한 사람들, 몇 사람들 지금 쭉 있죠. 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배신의 깊은 상처를 받은 것으로 짐작이 된다고 이철우 지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때 사실 탄핵안이 통과될 때 유승민, 김무성, 본인의 비서실장을 지내고 자장을 친박계 자장이었다는 사람들이 바로 당을 떠나면서 이 탄핵 소추안을 통과를 시켜서 탄핵이 됐죠. 그것과 똑같은데 이번에는 유승민의 역할을 한동훈이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이 배신의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렇게 이철우 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미국 카터 대통령은 제임스보다 퇴임 이후 활동이 더욱 빛났다.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이 막판에 바뀐 것 같다.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상당히 새겨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왜 바뀌었는지 그 부분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과연 정형식이 정말 본인의 약점들 때문에 아니면은 지금 시중에 놔두는 대로 어떤 대형 로펌의 개입 때문에 김영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 이런 부분들도 그 실체 진실이 규명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내일 오후에 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서 서초동 사저로 이동을 합니다. 탄핵 선고 이후에 7일 만이고 그동안 무슨 여러 가지 또 괴담들을 막 퍼뜨렸죠. 경호원들이 따라가려 하지 않으려고 해서 못 옮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갖가지 또 헛소문들을 좌파진에서 퍼뜨렸는데 이 경호원 40명 규모의 전담 경호팀이 이미 벌써 구성이 됐고 지금 서초동 사저에 이미 배치를 한 상태입니다. 미리 준비를 다 해야죠. 그런데 이것을 두고 여러 가지 또 괴담을 퍼뜨리는 좌파들인데 어쨌든 이 대선 국면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지켜봐야 되는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됐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오늘 선거권의 혼설에 출연을 합니다. 이정현 전 국민의힘 대표와 새누리당 대표였죠. 박근혜 전 대통령 핵심 측근 이정현
전 대표도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오늘 오후에 정권의 혼선에 출연합니다. 그럼 이 부분도 제가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좀 점검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7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쇼에서도 좀 더 심도 깊은 취재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